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정보가 힘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지역도 정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2013년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공간정보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한지적공사라고 불렸죠.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또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김영표 사장과 함께 우리가 사는 공간, 그 공간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굉장한 상을 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부에서 주는 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예, 저희들이 지난달에 발표를 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공공기관도 저희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공공기관장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양쪽 다 A를 받은 AA 기관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 네, 전국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준정부 기관은 86개 기관입니다. 준정부 기관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가 공기업들은 한 30개 있고 또 그 외에 또 기타 공공기관에서 전체적으로는 300개가 넘습니다. 기관장상 또 기관상 함께 받은 것은 유일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준정부 기관 중에서 양쪽 다 최고 등급을 받은 데는 저희 기관이 사실은 유일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쁘셨겠어요. 저희들 기뻤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 공사 전 임직원들의 지난해 피땀 흘린 노력의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전주에 오셔서 이런 상을 타셨잖아요. 그 전주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었죠? 저희들이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을 때도 이런 상 타셨습니까?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주가 워낙 좋은 땅이라 좋은 땅의 기운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주 오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성성장구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장님의 그 역량 뭐 이런 것의 영향을 좀 받아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그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CEO로서의 말씀 감사합니다만은 저희 전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도 그 국토정보 기본도 이런 게 뭐 요즘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인가요, 그게? 사실은 국토정보 기본도는 제가 80년대 중후반부터 한 30년 동안 그런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돼야 된다고 주장도 해왔었고 노력도 해왔었는데 힘이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마침 공사 사장으로 오는 바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서 연말까지 테스트 기관을 거쳐서 사실은 금년 2월 25일 날 LX 국토정보 기본도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만은 이제 딱 5개월 됐는데 벌써 한 250만 건 이상의 이 조회가 생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이런 획기적인 어떤 정책 같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또 대단한 상들을 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국토정보 기본도가 있으면 국민 1인 창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국토정보 기본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골격이 되는 거기에 공간정보, 온갖 공간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화 시대 하지만은 그동안 정보라는 것은 위치 기반 내지는 공간이 기반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필요합니다. 정보에도 인프라가 있는데 국토정보 기본도는 바로 국토 공간을 표현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토정보 기본도가 다른 모든 정보들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의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그동안 이것이 없어가지고 필요하지만은 사업도 못한다든지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해소해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예. 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이제 도움이 된다는 도움이 될 것이죠. 수 있습니다. 예. 뭐 창업하시는 경우에도 혼자서도 가능하다. 그런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입체적으로 서비스가 되니까요.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 같은 것도 뭐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정부 3.0 뭐 그런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본 목표가 국민 1인에게 정부가 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것이 취지인데 맥락이 좀 닿는 것 같으네요. 사실 정부 3.0의 그 기본 철학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고 또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 이 네 가지가 개방, 공유, 협력, 소통 이 네 가지가 이제 정부 3.0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그렇게 개방하고 또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정보 기본도도 이제 입체적으로만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무료로 그렇게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군요. 예, 한국 국토정보공사. 저희들은 좀 낯설어요. 대한지적공사 이게 편하거든요. 이름을 바꾸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한지적공사가 197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38년 동안 어떤 국민들의 토지 재산이 굉장히 큰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저희들이 지켜주는데 이익을 담당했었고 또 국토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 베이스가 지적 청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임무를 책무를 그동안 담당해 왔었습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지적 청량 업무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저희 공사가 옛날부터 국토 정보에 관한 관리 업무를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제에 지난해 이제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앞으로 전반적인 어떤 국토 정보 관리 또는 국토 관리 분야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도 하고 정부에 주어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해나가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 사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겁니까? 예, 뭐 제가 오면서부터 바로 이제 법안이 그 되면서부터 뭐 상당히 중간에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만은 법안은 2014년 4월달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그 이름 바꾸려면 국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지난해 6월 4일자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근데 앞에 LX가 붙더라고요. LX? 이게 무슨 뜻인가요? LX는 L은 랜드, 토지라는 의미고 그리고 같고요. 국토. 그다음에 X는 엑스퍼트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그런 의미로서 LX라고 붙였습니다. 토지에 관한 숙련가들이 모여 있는 한국 국토정보공사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영문 명칭 자체가 코리아 랜드 앤 지오스페셜 인포메틱스. 매틱스 할 때 그때 X 앞에 랜드 해가지고 그래서 또 LX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군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국토의 가치를 더하다. 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토정보공사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국토 자체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정보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국토 정보에 관한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정보공사로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국토에다가 가치를 더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에다 어떻게 가치를 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바로 이제 국토는 얼마 전에 뭐 알파고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우리 국토도
자꾸 진흥화 시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진흥화된 국토, 다시 말씀드려서 진흥국토를 건설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국토를 진흥화시켜서 네. 국토의 가치를 더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네,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 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포켓몬고 때문에 네, 포켓몬고 때문에 현실 세상하고 네. 가상의 세상하고 네네, 접목이 이것이 되잖아요. 접목이 돼가지고 이게 어느 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네. 구분이 안 돼가지고 뭐 그 부작용으로 사고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 궁극적으로는 현실 국토와 예. 또 가상 국토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네네. 바로 가상 국토를 저희들은 사이버 국토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토를 현실 국토를 진흥화시키는 그런 네. 중요한 업무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 갈 것이고 네, 또 네. 가상 국토를 건설해서 현실 국토와 이렇게 접목시키는 네, 이 네. 두 가지 업무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인데 이건 상당히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예. 자, 앞서 이제 공간 정보란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 공간 정보는 이게 생산해내는 예. 그런 기관이다. 예.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간 정보가 뭔지. 뭐 공간 정보라는 것은 공간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출발은 지도 정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엔 지도하면 뭐 종이 지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서 종이 지도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또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또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어떤 지도 정보를 쓰려고 하면은 이것이 그러한 IT 장비에서 쓸 수 있는 예. 정보통신 장비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화된 오.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그렇게 디지털화 해놓은 예. 온갖 공간 정보들을 우리가 공간 정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반 시청자들께서 제일 아시기 쉽기에는 뭐 누구나 카 내비게이션 차에다 네, 내비게이션은 네, 네. 내비를 그렇죠. 달고 다니지 예, 않습니까? 바로 그 내비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디지털 지도가 정보가. 디지털화 되지 않고서 불가능합니다. 네네. 그렇게 하는 그 공간 정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서 네네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은 바로 실시간으로 그때 국토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어떤 영상 정보를 만들 수 있다든지. 예. 지금 오신 지가 한 3년쯤 됐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한 2년 8개월 됐습니다. 2년 8개월. 예. 뭐 3년 다가오네요. 예. 2013년도? 2013년 11월 2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 직원분들 뭐 다 이제 정착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뭐 완전하게 이사 온 직원들 한 본사의 한 45%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그렇습니다. 편이네요. 일반적으로 예. 지금 뭐 다른 공공기관들은 뭐 한 10% 시험이 그 커요. 정도밖에 예. 안 되는데 저희들은 뭐 이미 45% 정도 오. 전국에서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한 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중에서는 저희들이 정착률이 제일 높습니다. 예. 정착률이 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뭐 걸로 올라갈 생각합니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좀 견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에 다른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뭐 20%, 30%, 50% 이상은 넘어야죠. 이만큼 좋은 데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뭐 30분만 나가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산꼭대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또 30분만 또 가면 또 나가면은 말씀하시던 바닷가고. 아차하는 순간에 바다로 가고. 바닷가고. 보면 이중환 선생님께서 택리지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 그걸 갖다 복거지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거기서 4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 조건이 좋아야 될 것. 네. 어떤 경제적 여건이 좋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인심이 좋아야 될 것. 네 번째 산수 풍광이 좋아야 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쪽 전주 지역만큼 4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토정보에 관심을 기울인 거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셨나요? 제가 사실은
이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에 1979년 초에 들어가서 34년 동안 국토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초창기는 뭐 국토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만 네. 그게 국토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한 가지 원을 세웠던 게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연구를 평생 하리라 이렇게 원을 세웠었는데 그 당시 이 토지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료, 토지 시장에 관한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실증적 자료 없이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없어서 실증적인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넓게 보면 또 국토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뭐 전산실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86년도 일입니다만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전산실의 이름을 바꾸자. 그때는 정부 기관부터 민간 기업 전부 전산실이라고 부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의 전산실은 국토정보실로 바꾸는 게 어떻게 했는가. 그래가지고 80년대 후반에 제가 국토정보실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국토정보란 이름을 갖춘 조그만 조직이지만 최초로 제가 만들었고 뭐 그게 이제 이래가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 따지 와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정보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GIS라고 흔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공간 정보, 또 지도의 디지털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공개념을 할 때 제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GIS 기본계획, 요즘 그걸 갖다 국가 공간 정보 기본계획이라 합니다만은 하고 뭐 그 다음에 IMF 때 제가 상당 부분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 지도 디지털화 작업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 재직 시에 쌓았던 그 노하우가 이게 접목이 돼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34년 동안은 그 실력 쌓는데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것은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와서 제 어떤 그 분야의 웅지도 펼치면서 꽃도 같이 피우고, 그러다 보니 동시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어떤 공사를 방향을 틀 수가 있고 또 국민들에게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3박자, 4박자, 5박자가 맞는 걸로 봤을 때 저로서는 굉장히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동안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어떤 때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간평가고 기간장 평가에 AA 받은 거.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 바꾼 거. 그 다음에 또 새 산맥지도라는 것을 2005년에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산맥 지도를 뭐 바꾼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창안했던 것이 제가 뭐 무궁무진하시네요. 무궁무진하세요. 그 남은 기간에 좀 이 역량을 기울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LX 국토정보 기본도 그걸 국민들 생활 속으로 더욱더 좀 펼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국토정보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국민들하고 이제 자기 동네 또는 본인이 다니는 그 공간에 어떤 정보들을 같이 이렇게 넣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저런 기틀을 다지면서 또 우리 이 지역 사회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연계 사업들을 좀 계속 마무리 짓는 일에 그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꼭 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계속 남아서 남은 여생을 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약속도 좀 지키는 모습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집도 사놨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능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